먼저 저에게 좀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브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제 연구 결과를 쉐어할 수 있게 참석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실 거라고 어,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남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네바다 주립대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생화학과 그리고 유전학을 전공한 후에 오크리치 내셔널 랩 그리고 지금 현재 어, 테네시 주립대 센터 포 어그리컬처럴 신세릭 바이올로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 중인 양용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현재 관심 영역은 플랜트 시스템 바이올로지를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바이올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합성 물질이나 그리고 그 특히 그 생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연구해낼 수 있는 생물질을 이용해서 연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발표할 저의 어, 논문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제닉 파필라를 이용해서 그 새로운 신세릭 인듀서블 프로모터를 사용해서 특히 조직 특이성 그리고 워러 스트레스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에 플랜트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에 소개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제 연구를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신세릭 바이올로지가 뭔지에 대한 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신세릭 프로모터 그 제작 방법은 실제로 신세릭 바이올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입니다. 때문에 먼저 신세릭 바이올로지를 이해하는 게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드는 방법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먼저 신세릭 바이올로지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신세릭 바이올로지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동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내는 그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귀한 약재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생합성 물질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유전자 정보와 그리고 대사성화학 물질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대사성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패스웨이들이 많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통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유전자 정보 그리고 특히 그 메타볼라이트들을 특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새롭게 이용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플랜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히 신세릭 바이올로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회가 돼서 이게 리뷰했던 페이퍼의 한 피규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신세릭 바이올로지 메소드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플랜트를 이용해서 그 신세릭 바이올로지의 그 테크놀로지들이 발현이 됨으로 해서 그를 통해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바이오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머테리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 연구 동향으로 특히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플랜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신세릭 바이올로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플랜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그 장애물이 있는데 이 신세릭 바이올로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보다 용이하게 시간적으로나 혹은 어떤 그 특정한 티슈 영역에서 그걸 발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특정 어, 시간이나 혹은 그 티슈에서 발현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서 신세릭 프로모터가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릭 프로모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최근에 보다 더 용이하게 그리고 보다 더 활발한 그런 생화학 물질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티슈에서 특정한 물질을 더 정확히 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모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랜스크립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센트럴 도그마의 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유전자가 조절이 되어지게 되고 이 조절되어지는 유전자 조절 과정에 이 프로모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로모터 영역은 세 가지 큰 그 메인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어 프로모터. 이 영역은 그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어지는 부분과 가장 가깝게 위치되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프록시멀 프로모터 디비전. 특히 이 영역은 많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그 인식하고 그곳에 바인딩이 되어지고 그리고 특히 유전자가 발현되어지는 시간이나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할 그 조건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디스털 프로모터 리전이라고 해서 약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스타팅 사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지만 이 영역이 있음으로 해서 유전자가 발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보다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되거나 혹은 억제가 될 수 있게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 세 부분이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영역이고 이 영역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그 여부가 사실상 신세릭 프로모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여지는 프록시멀 프로모터 리전에 존재하고 있는 CRE, 시스터널 레귤레터리 엘레먼트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특히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렇게 모아주는 그리고 혹은 흩어지게 하는 그 조절 부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전 정보들이 거의 20년 동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에 모아져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스나 뭐 플랜트 케어 같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 CRE 영역을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릭 프로모터는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신세릭 프로모터가 기존에 나와 있는 네티브 프로모터가 좋은 점은 무엇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특히 네티브 프로모터는 굉장히 긴 유전자 영역에 정말 많은 유전자 정보가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티브 프로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발현되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역을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 레귤러터리 엘리먼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조작함으로 해서 특정한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스트레스나 혹은 호르몬에 레귤레이션 되어지는 부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신세릭 프로모터의 시퀀스 영역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티브 프로모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유전학적으로 많은 음, 그 부작용들을 좀 줄여낼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영역들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한 우리의 인터레스팅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이점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신세릭 프로모터를 통해서 특정한 시간에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유전자를 발현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 프록시멀 유전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록시멀 그 리전에 있는 유전자 정보들은 특히 어떤 특정한 부위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조절해낼 수 있는 다운스트림 영역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인 코어 영역, 특히 이 부분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만 이 코어 영역과 프록시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밑부분에 있는 신세릭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현시키고자 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조절 부위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스터널 영역은 사실상 정보가 아직은 작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팩터로 작용할 거에 대한 자료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록시멀하고 이 코어, 이 프로모터 영역이 이 신세릭 프로모터의 그 작용을 그리고 신세릭 프로모터의 역할을 결정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록시멀 리전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RNA 유전 정보와 DNA 유전 정보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두 개, 그러니까 DNA 정보와 RNA 정보를 서로 교합시켜서 이거를 컴퓨터상에서 특히 현재 각광받고 있는 AI 테크닉을 통해서 서로의 연관성을 추측해내고 특히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 형태와 그리고 그 발현에 관련되어진 DNA 프로모터 정보를 서로 매치함으로 해서 거기서 정말 필요한 프로모터 영역을 찾아내고 그 프로모터 영역을 이용해서 실제로 스크린하고 그 영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RNA-seq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RNA-seq 유전자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특히 서로 연관되어진 코익스프레션 되어지는 유전자의 정보들 특히 DNA 정보와 RNA 익스프레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서로 컨저브드 되어지고 있는 DNA 시퀀스 그리고 특히 새로운 CRE 정보를 통해서 그 CRE 정보를 다시 재조합하고 그걸 다시 테스트함으로 해서 그 정보를 또 다른 유전자 특히 코딩 시퀀스를 발현해내는 데 있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AI를 통하든 아니면 이런 RNA 시퀀스의 컨저브된 시퀀스를 찾아내든 새롭게 찾아내어진 CRE 정보는 한 번 더 스크린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어, 연구해내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을 하이스루풋 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스루풋 방법들이 현재는 많은 로보틱 스크리닝 웨이라든지 혹은 마커진 그러니까 특히 그 형광 물질 진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그 디텍션 되어질 수 있는 형태들을 찾아서 그걸 통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스크린하고 보다 더 쉽게 필요로 하고 있는 신세릭 프로모터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 리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코어 리전을 찾기 위해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방법들이 TSS 리전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코어 유전자 영역 또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찾고 그 시퀀스를 만들어진 그 CRE 영역과 연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스트롱한, 보다 더 센 그 펑션을 하는
그런 신세리 프로모터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코어 프로모터, 예를 들어서 35S 프로모터가 가지고 있는 코어 프로모터 영역들을 새로 발견되어진 신세릭 프로모터에 연계해서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드는 하나의 포션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 DNA 시퀀스 블록들을 만들어주고 그 블록들을 어셈블하는 방법들을 또한 개발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소개시켜드리는 골든 게이트 크로닝 시스템이나 게이트웨이 크로닝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하나하나의 블록들을 조합하고 그 만들어진 블록들을 테스트해내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저는 그 RNA 시퀀싱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 혹은 새로 알려져 오고 있는 유전자들을 서로 모아서 그 유전자들의 프로모터 영역을 분석하고 그 프로모터 영역이 가지고 있는 컨저브드 시퀀스를 다시 재조합해서 그 중에 어떤 영역이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혹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호르몬에 작용하고 있는 프로모터인지를 찾고 그 프로모터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유전자를 연계해서 그 유전자들이 어떤 형태로 조합되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러한 연구 과정들을 통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플랜트,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퍼플러 플랜트를 통해서 퍼플러를 스트레스에 익스포저 시키거나 혹은 특정한 호르몬에 어, 노출시킨 다음에 각기 가지고 있는 티슈가 발현되어지는 유전자들을 모으고 그 유전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각기 DNA 프로테인 그러니까 DNA 정보를 모아내게 되고 그 DNA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퀀스를 조합하고 그 만들어진 시퀀스를 재조합하고 그 재조합된 정보를 골든 게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진과 연계해서 만들어내고 그를 세 가지 특정한 쉬운 프로모터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이라든지 혹은 어, 담배 입에 아그로 인필트레이션 방법을 써서 스크린해내는 방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스크린된 최종 신세릭 프로모터 스트럭처를 트랜스제닉 플랜트, 뭐 소이빈이라든지 혹은 파플라라든지 혹은 라이스에 직접 주입하고 그리고 새로운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들어서 그거의 효율성을 실제로 스트레스나 혹은 특정한 호르몬에 노출시켜서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신세릭 프로모터는 특정한 셀 타입의 특히 그린 티슈, 잎이나 스템에 특정하게 발현되어지는 특히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하게 발현되어지는 신세릭 프로모터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익스프레스드 되는 진을 찾기 위해서 RNA-seq 데이터를 립셀 에서 특정하게 찾아냈는데 그를 위해서 레이저를 써서 어떤 리프에 있는 베스큐럴 티슈하고 그리고 그 페리세이드 셀을 특정하게 잘라내고 그 잘라내어진 셀에서 RNA를 익스트랙션한 다음에 그 RNA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진들이 특정하게 베스큐러 셀과 페리세이드 셀에서 발현되진을 찾아낸 다음에 그 진 정보를 토대로 프로모터를 찾고 그 프로모터 영역에 얼마나 많은 컨저브드 시퀀스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그 프로모터 정보를 통해서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어, RNA-seq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qPCR을 사용하였고 그 qPCR을 통해서 립셀에 혹은 스템에 혹은 루트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발현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RNA-seq 정보가 믿을 만한 건지를 먼저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 정보를 토대로 해서 프로모터 정보를 모았고 그 프로모터 정보를 모티프 파인딩 어널라이시스 소프트웨어를 써서 얼마나 많은 프로모터들이 컨저브드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시그니피컨스가 유의미한 8가지의 프로모터를 찾을 수가 있었고 먼저 스무고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카피를 만들고 그 카피된 정보를 프로모터를 포함한 진 컨스트럭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GF 익스프레션 레벨을 프로토플라스트 그러니까 파퓰러의 프로토플라스트에서 익스프레션 시켰습니다. 익스프레션 시켜진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신세릭 넘버 2, 신세릭 넘버 3 두 개의 신세릭 프로모터가 실제로 유의미한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세릭 프로모터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이 시퀀스가 실제로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스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정보들은 아직까지 스트레스에 관련되어진 유전 정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였고, 때문에 이 프로모터들이 정말 유용하게 새로운 유전 정보를 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유전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DNA 시퀀스일 거라고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 신스링 넘버 3가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강하게 그 프로모터 액티비티 조사한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신스링 세 번째 프로모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 5' UTR 지역과 3' UTR 지역을 따로따로 잘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또 다른 두 개의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세릭 3 그리고 이거의 아류로 신세릭 3 10 10B1 그리고 신세릭 3 10B2 각기 세 개의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든 다음에 이 프로모터를 먼저 벤티 그러니까 토베코 잎에 어, 아그로 인필트레이션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강한 솔트 그러니까 250mm몰 250mm몰 NaCl 상태와 그리고 여러 날 5day 그러니까 5일 동안에 워터 음, 불을 주지 않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GFP가 발현되어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씬3와 씬3 10B1이 굉장히 강한 익스프레션을 워러가 없는 상태에서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RFP는 포지티브 컨트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커로서 이용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씬3와 씬3 10B1 이 프로모터가 실제로 워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세릭 프로모터 G 컨스트럭트를 다시 그러니까 트랜스제닉 파퓰러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는 거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GFP가 티슈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어떤 티슈 영역에 어떤 스트레스 상에서 그리고 특히 우드 플랜트 그러니까 나무 안에서 어떤 특이적인 티슈에서 발현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특이적인 티슈에서만 실제로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스를 통해서. 이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 긴 신3 프로모터를 통해서 봤을 때 특이하게도 워터 스트레스에서 특이하게 발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지만은 티슈에 스페시픽하게 가령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프와 스테면은 정말 특이하게 발현되었지만
루트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발현되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워러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든 주지 않는 상태든 항상 발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컨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짧은 영역, 그러니까 특히 이 파이프라인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을 신세릭 프로모터를 썼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리프와 스템에서 강하게 발현되어졌고, 특히나 이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3 프로모터와 틀리게 워터 스트레스에서만 정말 강하게 발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 UTR 지역에 있는 시퀀스를 6번 반복한 신세릭 프로모터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앞에 파이프라인 UTR 지역을 6번 반복했던 신세릭 프로모터에서 틀리게 아무런 익스프레션 패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곧 그 말은 신세릭 3 프로모터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특히 sin3 10B1과 sin3 10B2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앞부분을 쓰느냐 뒷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기 보여주는 스페시피시티가 틀리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 그 말은 우리가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들 때 똑같은 시퀀스를 써도 어떤 영역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몇 번의 카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스트레스 스페시피시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스페시피시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절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신3와 그리고 신3 10B1이 실제로 그린 티슈 영역에서만 어, 특이하게 발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개 중에 신3 10B1 같은 경우는 워터 스트레스에서만 특이하게 발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10B2는 10.3, 신3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혀 특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뮤턴트 시퀀스를 한 번 더 테스트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프로모터들을 특이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프로테인들을 그리고 특이한 어떤 그 과정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어,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영역에 그리고 좀 더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스트레스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 신세릭 프로모터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 방법들 또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퀀스는 굉장히 짧은 시퀀스입니다. 이 7개나 8개밖에 되지 않는 시퀀스를 단지 7번 혹은 8번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도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에 발현되어지는 프로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정말 짧은 시퀀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CRE 영역을 제대로 실렉션만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신세릭 프로모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진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현재 우리 랩에서는 6개 정도의 신세릭 프로모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신세릭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혹은 티슈 스페시피시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신세릭 프로모터를 이용한 트랜스제닉 플랜트들을 필드에서 테스트하는 중이고 조만간 이 신세릭 프로모터의 특허를 어, 얻고 그 특허에 의한 물질들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좀더
유용하게 또 실제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예, 이 연구는 DOE 프로젝트였고 미국 DOE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실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좀 많이 좀 버벅거린 면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나 혹은 이 연구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거침없이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